지금 전 세계 군사 균형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1조 7천억 달러 규모의 F-35 스텔스 프로그램. 그 핵심인 투명 망토가 태평양의 습기에 녹아내리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의 긴급 예산은 의회에서 거부당했고 펜타곤은 마비되었습니다. 미국의 태평양 패권이 단 하나의 결함으로 무너져 내리던 바로 그 순간 모든 것의 해결책이 한국의 한 작은 중소기업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제국이 한국의 페인트 가게의 운명을 맡기게 된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의 전말이 공개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세계의 패권을 바꾼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에 큰 힘이 됩니다. 펜타곤 분석관의 사연입니다. 제 이름은 윌리엄 카터입니다. 미 국방부 펜타곤에서 태평양 전략 자산 운용 및 차세대 기술 평가를 담당하는 선임 분석관입니다. 일반적인 관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 책상에서 나가는 보고서 한 장이 수백억 달러의 예산을 움직이거나 항공모함 전단의 항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저희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2025년 여름 저희는 그 손이 재앙의 방아쇠를 당겼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F-35 라이트닝 II였습니다. F-35. 그 이름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힘, 기술력, 그리고 서방 세계의 자유를 수호하는 강철의 상징이었습니다. 1조 7천억 달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 개발 프로젝트. 스텔스 성능, 네트워크 중심전, 수직 이착륙까지. F-35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게임 그 자체로 불렸습니다. 모든 가상 워게임 시나리오에서 F-35 편대는 중국의 J-22든 러시아의 Su-57이든 그 어떤 적기도 압도했습니다. 저희는 F-35의 스텔스 성능을 해리포터의 투명 망토라고 불렀습니다. 적의 레이더에 F-35는 쇠구슬 하나 크기로 잡혔습니다. 그마저도 운이 좋아야 가능했습니다. 저는 이 완벽한 무기의 태평양 배치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괌의 앤더슨 기지, 일본의 오키나와 가데나, 그리고 호주 북부 다윈 기지에 F-35를 순환 배치하며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억제하는 태평양 억지 구상의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중국이 항공모함을 몇 척을 더 건조하든 J-20을 몇백 대를 더 찍어내든 F-35가 하늘에 떠있는 한 태평양은 미국의 바다였습니다. 그 오만함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7월의 어느 습한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윌리엄. 괌에서 이상한 게 하나 올라왔네. 제 상사, 마크 장군이 커피잔을 든 채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공군 출신으로 F-35 프로그램을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상한 거라뇨, 장군님? 별건 아닐세. 괌 녀석들이 날씨 때문에 징징대는 거겠지. 자네가 한번 확인해보고 정비 불량 딱지 붙여서 돌려보내게. 마크가 던져준 태블릿에는 보안 메일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괌 앤더슨 기지의 제36 정비대 대장. 제목은 긴급 F-35 기체 표면 이상 현상 보고. 저는 무심코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첨부된 사진들을 클릭했습니다.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 속 F-35는 제가 알던 그 매끈하고 위협적인 검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기체 표면, 특히 동체 하단과 날개 연결부의 스텔스 도료가 마치 오래된 페인트처럼 벗겨지고 갈라지고 심지어 들떠 있었습니다. 꼭 피부병에 걸린 짐승의 비늘 같았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건조했습니다. 고온 다습한 괌의 기후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F-35B 기체 12대 중 9대에서 스텔스 도료의 심각한 박리 현상 발견. 특히 이착륙 시 발생하는 고열과 해풍의 염분이 결합하여 부식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추정됨. 현재 상태로는 RCS 유지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스텔스 성능을 보장할 수 없음.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스텔스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고? 장군님, 이건 정비 불량이라고 했잖아, 카터. 마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괌 녀석들이 정비 절차를 어긴 게 분명해. 당장 감사팀을 보내서 조인트 스트라이크 파이터 프로그램 사무국에 보고하도록.
하지만 장군님, 보고서에 따르면 카터, 마크가 커피잔을 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F-35의 도료는 완벽해. 록히드 마틴이 수십 년간 수천억 달러를 들여 개발한 물건이야. 알래스카의 혹한과 애리조나의 사막에서 수만 시간의 테스트를 거쳤다고. 고작 괌의 습기 때문에 벗겨진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100% 인재야. 정비대 대장이 책임을 져야겠지.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F-35의 스텔스 도료, 정식 명칭 AN/ASQ-2390 레이더 흡수 재료는 펜타곤의 기적 중 하나였습니다. 머리카락 두께의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이 도료는 적의 레이더파를 흡수하여 열로 변환시켜 소멸시켰습니다. 이 도료가 없다면 F-35는 그저 비싼 제트기에 불과했습니다. 정비 불량일 거야. 저도 스스로를 세뇌했습니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저희는 그 보고서를 지역정비 문제로 분류하고 괌 기지에 정비 절차 준수를 강조하는 엄중한 경고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1차 무시였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이번엔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기지에서 똑같은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F-35A 모델이었습니다. 사진은 괌에서 본 것보다 더 끔찍했습니다. 도료가 벗겨진 자리에 녹처럼 보이는 얼룩까지 번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정비 불량인가? 카터, 마크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키나와는 훈련 강도가 높지 않습니까? 아마도 과도한 기동으로 인한.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해군에서 메일이 날아왔습니다. 남중국해를 순찰 중인 강습상 6함 USS 아메리카 함에서였습니다. 함재기인 F-35B에서 동일한 현상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해풍, 높은 습도, 엔진의 고열, 그리고 함상 착륙의 충격이 결합되자 도료는 말 그대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더 이상 일부 기지의 정비 불량으로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F-35 프로그램 전체, 아니, 미국의 태평양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체계적 결함이었습니다. 비밀리에 TF가 소집되었습니다. 저와 마크 장군, 록히드 마틴의 엔지니어들, 그리고 공군과 해군의 최고 정비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록히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박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현재 F-35에 적용된 스텔스 코팅, 코드네임 헤이브는 태평양의 고온 다습한 해양 환경에 치명적인 약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라고? 마크 장군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당신들 테스트 다 거쳤다고 했잖나. 애리조나에서. 그렇습니다, 장군님. 데이비드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문제는 애리조나 사막은 건조합니다. 저희는 고온은 테스트했지만 고온 다습 환경, 특히 염분이 포함된 습기에 24시간 노출되는 상황은 솔직히 말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장난하나. 그럼 태평양에 배치하지 말았어야지. 거기가 미군 전략의 최전선인 거 몰라. 코팅의 중합체 구조가 높은 습기와 염분을 만나면 화학적 결합이 약해집니다. 거기에 이착륙 시의 고열과 진동이 더해지면 도료층이 분리되는 박리 현상이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비드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제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현재 실험실 단계에서 개발 중인 2세대 코팅 헤이븐 2가 있습니다. 내습성, 내염성을 강화한 버전이죠. 하지만 뭐. 양산까지 최소 2년, 현존 기체에 재도장하는 데 드는 비용은 기체 한 대당 약 400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회의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400만 달러, 기체 한 대당.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태평양 지역에 배치되었거나 순환 배치 예정인 F-35는 공군, 해군, 해병대 물량을 모두 합쳐 약 250대. 250대 X 400만 달러, 10억 달러. 10억 달러. 잠깐. 마크 장군이 말했습니다. 그건 태평양 전력이고
전 세계에 배치된 F-35는 유럽과 본토 기체는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습도가 낮으니까요. 하지만 데이비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만약 태평양 전력을 모두 재도장한다면 다른 전력도 결국엔 전체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소리군. 마크가 으르렁거렸습니다. F-35의 총 생산 목표는 2,500대 이상이었습니다. 이미 생산된 기체만 해도 1,000대에 육박했습니다. 저는 다시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1,000대 X 400만 달러, 40억 달러. 2,500대 X 400만 달러, 100억 달러. 100억 달러. 한화로 10조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100억 달러. 그 돈은 스텔스 도료를 새로 칠하는 비용일 뿐이었습니다. 도료를 벗겨내고 다시 칠하고 테스트하는 동안 F-35 전력은 최소 1년 이상 지상에 묶여 있어야 했습니다. 이봐, 카터. 마크가 저를 불렀습니다. 자네가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게. 최대한 부드럽게. 하지만 진실은 담아서 국방장관님께 직보해야 하네. 저는 그날 밤 펜타곤의 제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보고서의 제목은 F-35 프로그램의 긴급 전력 공백 위기 및 예산 소요라고 붙였습니다. 보고서는 폭탄이 되었습니다. 국방장관은 보고서를 읽고 10분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곧장 백악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다음날 제 책상에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백악관 비서실이었습니다. 카터 선임 분석관. 10분 뒤 대통령 집무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제 심장이 발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는 F-35를 보이지 않는 무적의 전투기라 부르며 가장 사랑했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는 F-35의 해외 판매를 자신의 가장 큰 외교 치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무적의 전투기가 사실은 비만 맞으면 페인트가 벗겨지는 불량품이라고 보고해야 하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오벌 오피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 보고서를 손에 쥔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과 마크 장군이 제 곁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화가 나면 저를 윌리엄 대신 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트럼프 대통령님.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100억 달러라고? 최소 추정치입니다. 각하. 전체 기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 보이지 않는 전투기가 괌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고 농담하는 건가? 고온 다습한 환경이 원인입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이. 닥쳐.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서를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엔지니어들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빌. 전력 공백을 의미합니다. 각하. 전력 공백. 하. 트럼프 대통령이 비웃었습니다. 이건 재앙이야. 재앙이라고. 내가 시진핑을 만날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알아. 우리 F-35가 너희 머리 위를 날아다니고 있다. 보이지도 않겠지만 이라고 했다고. 근데 이젠 뭐라고 하지? 비 오면 우리 전투기 껍질 벗겨지니 그때 공격해라. 뭐 이래야 하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10조 원. 100억 달러라. 의회가 그 돈을 줄 것 같나?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각하. 당연히 어렵겠지. 상반기에 예산 다 잘라먹고 겨우 국방 예산 통과시켰는데 고작 페인트 칠 다시 하게 100억 달러 달라고 하면 어느 미친 위원이 승인을 해주겠나. 당장 민주당 놈들이 트럼프의 실패한 프로젝트라며 물어뜯을 거다.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서서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빌, 나는 이딴 보고서 따위 원하지 않아. 나는 해결책을 원해. 로키드 마틴을 조인트, 쥐어짜든 과학자들을 갈아넣든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내. 하지만 각하,
2세대 코팅 개발에는 2년. 그런 거 없어. 2주주지. 아니, 2달 안에 해결책을 못 내놓으면 당신들 전부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야. 특히 당신, 마크 장군. 당신 자식이라며? F-35가. 마크 장군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알겠나, 윌리엄 카터. 네, 카카. 나가봐. 그리고 유회에는 비밀 예산으로 어떻게든 상정해봐. 100억 달러. 하지만 기대는 하지마. 저희는 오벌 오피스에서 쫓겨나다시피 물러났습니다. 이기는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에 배치된 모든 스텔스기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중국의 최신형 위상 배열 레이더는 껍질이 벗겨진 F-35를 300km 밖에서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투명 망토는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예언은 정확했습니다. 저희는 태평양 함대 긴급 정비 및 스텔스 성능 복원 예산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100억 달러의 예산을 의회 군사위원회에 비밀리에 상정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00억 달러라고. 카터 씨, 상원 군사위원회의 청문회장. 위원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비공개 청문회였지만 그 열기는 공개 청문회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페인트 칠 다시 해야 하니 10조 원을 달라고요. 국민들의 세금이 펜타곤의 삼짓돈입니까? 위원장님, 이건 단순한 페인트 칠이 아닙니다. 스텔스 성능은 알아. 그놈의 스텔스. 그 스텔스 성능이 괌의 습기 하나 못 이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록히드 마틴은 도대체 뭘 한 겁니까? 현재 록히드 마틴과 됐습니다. 펜타곤은 항상 이런 식이죠. 문제를 만들고 그 문제 해결에 또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합니다. F-35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과는 뻔했습니다. 예산 요청은 만장일치로 거부되었습니다. 의회는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히려 F-35 프로그램의 추가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타곤 근처의 바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습니다. 마크 장군은 청문회 직후 모든 책임을 지고 명예로운 조기 전역을 신청했습니다.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안에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2세대 코팅은 2년 뒤에나 나옵니다. 태평양의 F-35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껍질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100억 달러, 10조 원짜리 손실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10조 원으로도 막을 수 없는 미국의 태평양 패권 전체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저는 취한 눈으로 텅 빈 잔을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절망감. 보이지 않는 손이라 자부했던 제 손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빈손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저는 비틀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2세대 코팅 말고는 방법이 없나. 정말로. 저는 컴퓨터를 켜고 스텔스 코팅, 신소재, 레이더 흡수 재료 등 생각나는 모든 키워드를 닥치는 대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록히드 마틴, 노스롭 그루먼, B 시스템즈. 모든 방산 업체의 연구 보고서를 뒤졌습니다.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모두가 개발 중이거나 비용 문제에 부딪혀 있었습니다. 절망감에 빠져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하위부서, 국방정보국, DIA, 사나이 기술분석팀 소속 신입 요원이었습니다. 제목, 참고, 폴란드 수출 K방산 무기 관련 특이 사항 보고, K방산, 한국. 지금 이럴 때 한가하게. 저는 메일을 삭제하려다 문득 KF-21이라는 단어에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F-35를 보조할 염가형 전투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던 기체였습니다. 폴란드로 무기 수출.
K2 전차랑 K9 자주포 말하는 건가? 저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메일을 열었습니다. 별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이 절망적인 밤에 1분이라도 다른 생각을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윌리엄 카터 선임 분석관님. 폴란드로 수출되는 K 방산 무기의 위장 도료에서 특이한 그래핀 기반 신소재 반응이 감지되었습니다. 추적 결과 해당 도료는 한국의 H테크라는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자가치 유형 코팅제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코팅제가 본래 KF-21 전투기의 스텔스 성능 강화를 목적으로 개발되었다는 첩보입니다. 레이더망 분석 결과 이 코팅제를 적용한 물체의 RCS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측정되고 있어 보고드립니다. 첨부 파일, H테크 기술 개요 및 RCS 분석 자료. 저는 그래핀이라는 단어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꿈의 신소재. 하지만 아직 상용화는 멀었다고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자가치 유형 코팅제, 스텔스 성능 강화.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무시했어야 할 수많은 정보의 파편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첨부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은 그 순간에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 펜타곤의 심장부, 제 사무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오직 제 심장 소리와 컴퓨터 펜이 돌아가는 백색 소음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저는 DI의 신참 요원이 보낸 메일의 첨부 파일을 10분째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H테크 기술 개요 및 RCS 분석 자료. 손가락이 마비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파일을 여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만약 또 다른 가짜 희망이라면, 그저 그런 아시아의 어느 중소기업이 부풀린 과장 광고에 불과하다면 저는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정말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자가치 유형 스텔스 코팅제, 그래핀 기반, KF-21 스텔스 성능 강화. 이 단어들은 마법처럼 매혹적이었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비현실적이었습니다. 그래핀, 꿈의 신소재라 불리며 노벨상을 안겨준 물질. 하지만 저희는 그 물질을 30년 가까이 연구하고도 대량 생산은커녕 실험실 밖으로 꺼내는 것조차 버거워하고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과 노스롭 그루먼의 최고 연구소에서도 그래핀 기반 코팅은 향후 15년 내 적용을 목표로 하는 먼 미래의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중소기업이 그걸 상용화했다고. 그것도 자가치유 기능까지 넣어서. 말도 안 돼.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사기거나 아니면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사기 99%에 기적 1%의 확률이라도 걸어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파일이 열리는 데는 1초도 걸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기술 문서와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부분은 복잡한 화학식, 분자 구조도, 그리고 전파 흡수 스펙트럼 그래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 전공자가 아니었지만 이 보고서를 읽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그래프와 숫자, 그리고 몇 장의 현미경 사진이었습니다. 맙서사. 보고서의 핵심은 이러했습니다. H테크라는 이 한국 기업은 액상 박리형 그래핀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이 그래핀 나노 입자를 특수한 고분자 중합체 매트릭스에 혼합하는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이 코팅제, 코드네임지 코트7은 여러 층으로 도포되며 각 층은 특정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파를 흡수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존의 RAM과 비슷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헤이븐이 철 입자를 기반으로 한다면 이건 그래핀을 기반으로 한다는 차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첫째, 경이적인 흡수율. 헤이븐이 X밴드에 특화되어 있다면 G 코트7은 X밴드는 물론이고 L밴드, S밴드까지 광범위한 주파수 대역에서 99% 이상의 흡수율을 보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그래프는 거의 완벽한 수평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코팅제를 바른 전투기는 현존하는 거의 모든 레이더망에서 증발해버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째, 내구성. 보고서는 헤이븐의 약점인 고온 다습한 환경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존 RAM 도료의 고분자 결합은 염분을 포함한 수분에 장기간 노출 시 화학적 안정성이 급격히 저하됨. 그리고 H테크는 이 문제를 그래핀의 소수성 특성을 극대화하여 해결했습니다. 물이 스며드는 것이 아니라 물을 밀어내는 코팅이었습니다. 섭씨 80도의 고온, 습도 95%의 환경 테스트에서 500시간을 버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F-35가 괌에서 불과 몇 주 만에 벗겨진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가치유 메커니즘. 보고서는 현미경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코팅에 인위적인 균열을 낸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10분 뒤 그 균열이 마법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핀 나노 입자가 손상 부위의 화학적 포텐셜 차이를 감지, 중합체 매트릭스 내부를 유형하여 물리적으로 재결합함. 이 과정은 상온에서 이뤄지며 예부 에너지 공급이 불필요함. 9mm 탄환 피격으로 인한 손상 부위의 스텔스 성능 95% 이상 복원 확인.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9mm 탄환. 스스로 복원한다고. 이건 기술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 일리엄. 진정해.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과대 광고일 뿐이야. 저런 비공식 첩보를 믿는 멍청이가 어딨어. 하지만 제 손은 이미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금 시각 새벽 4시. 여싱턴에서 가장 일찍 일어나는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티븐스. 카터.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자네 사무실에 불이라도 났나? 존 스티븐스. DIA 국장대행. 제 정보라인 중 가장 굵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존, 방금 자네 부서의 신참 요원이 K방산 관련 보고서를 하나 보냈네. H테크. 그래핀 코팅제. H테크. 아, 그 폴란드건 말인가. 그건 그냥 참고용으로. 참고용 집어치워. 존, 당장 그 물건이 필요해. 샘플. 뭐라고? 카터. 자네 지금 제정신인가? 그건 그냥 한국의 작은 100억 달러. 존, 제가 소리쳤습니다. 의회가 F-35 제도장 예산 100억 달러를 날려버렸어. 트럼프 대통령은 2달 안에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내 목을 조르고 있고 마크 장군은 방금 강제 전역 당했네. 지금 나한테 제정신이냐고 물을 처지가 아니라고. 수화기 너머로 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F-35 결함 문제는 펜타곤 최고위급만 아는 극비 사항이었습니다. 존은 그 심각성을 이제야 깨달은 듯했습니다. 맙서사, 일리엄. 그 정도였나. 알았네. 뭘 원하나. H테크의 G 코트 7. 최소 5갤런. 72시간 안에. 넬리스 공군기지의 비밀 경납고 그룸 레이크로 보내주게. 내 이름으로. 그룸 레이크. 저희가 흔히 에어리어 51이라 부르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미국의 모든 비밀 기술이 테스트되는 심장이었습니다. 72시간. 미쳤나? 카터. 거긴 한국이라고. 우리가 그 중소기업에 가서 스텔스 페인트 좀 내놓으시오 하면 그들이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줄 것 같아. 블랙 예산을 쓰게. 존, 구매가 아니야. 획득하라고. 우리 자산들을 움직여. 이건 태평양 함대의 명운이 걸린 일이야. 아니, 미국의 패권이 걸렸어. 알겠네. 72시간은 장담 못해. 하지만 가장 빠른 방법으로 획득하지. 대신, 일리엄. 뭔가. 이게 만약 헛수고라면, 자네가 방금 말한 그 99%의 사기라면, 자네와 나는 이걸로 끝이야. 알아들었나? 내가 책임지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72시간 동안 저는 단 1분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의 긴급 복구팀과 대통령 비서실을 상대로 거짓말을 둘러대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새로운 솔루션을 테스트 중이다. 유럽 동맹국들의 기술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는 식의 공허한 말들이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은 자신들의 헤이븐 2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2년만 기다려달라는 보고서를 매일같이 올려보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72시간이 지난 시점, 제 보안 전화가 울렸습니다. 존이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했다. 일리엄, 그룸 레이크 경납고 18번. 자네가 직접 확인해야 할 거야. 배송 과정이 좀 거칠었거든. 고맙네. 존, 평생 빚진 걸로 하지. 저는 국방장관에게는 긴급 현장 점검이라는 핑계를 대고 펜타곤을 빠져나왔습니다. C-17 수송기를 타고 네바다 사막 한복판으로 날아갔습니다. 에어리어 51의 공기는 건조하고 뜨거웠습니다. 경납고 18번은 F-117 나이트호크가 처음 테스트되었던 전설적인 장소였습니다. 제가 경납고에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몇몇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박사. F-35의 스텔스 코팅 헤이븐을 개발한 록히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 그리고 그의 팀원 몇 명. 그들의 표정에는 노골적인 불쾌감과 조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강제로 이곳에 소집했습니다. 카터 씨. 데이비드가 팔짱을 낀 채 다가왔습니다. 여기까지 저희를 부르신 이유가 고작 이것 때문입니까? 그의 시선이 경납고 중앙에 놓인 평범한 은색 페인트통 5개를 향했습니다. H-테크라는 로고와 G 코트 7이라는 라벨이 조잡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렇소, 데이비드. 이게 우리가 가진 유일한 희망일지도 모르지. 희망. 데이비드가 비웃었습니다. 카터 씨, 저는 30년간 RAM을 연구했습니다. 스텔스는 예술입니다. 수천억 달러와 수만 명의 인력이 갈아 넣어진 과학의 결정체라고요. 그런데 이 한국산 공업용 페인트가 헤이븐을 대체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이건 모욕입니다. 록히드 마틴에 대한, 그리고 제 평생의 연구에 대한 모욕이라고요. 그럼 증명해 보이면 되겠군.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헤이븐이 이 공업용 페인트보다 낫다는 걸. 저는 경납고 구석에 준비된 2개의 테스트 패널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는 F-35의 동체에 실제 사용되는 티타늄 합금 패널이었고, 다른 하나는 저희가 비밀리에 입수한 KF-21의 동체 일부였습니다. 이것 역시 존의 거친 배송의 일부였습니다. 데이비드, 당신 팀은 저 F-35 패널에 당신들의 완벽한 헤이븐 코팅을 지금 당장 재도장하시오. 완벽한 매뉴얼대로. 그리고 이쪽 H-테크 물건은 내가 직접 바르지. 뭐라고? 당신이 불만 있나? 중소기업 물건이니 비전문가인 내가 발라도 상관없겠지. 데이비드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지만 그는 제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록히드 팀이 방진복을 입고 스프레이건을 준비하는 동안 저는 페인트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집어 들었습니다. 붓이라고. 데이비드 팀의 한 젊은 엔지니어가 경악했습니다. 왜 매뉴얼에 붓으로 칠하지 말란 법이라도 있나? 저는 끈적하고 시커먼 액체를 붓에 듬뿍 묻혀 KF-21 패널에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엇간 울타리에 페인트 칠을 하듯 거칠고 투박하게. G 코트 7은 역한 냄새도 없이 부드럽게 발렸습니다. 몇 시간 뒤 2개의 패널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는 록히드 마틴의 전문가들이 최첨단 스프레이건으로 매뉴얼의 정석대로 칠한 매끈하고 완벽한 F-35 패널. 다른 하나는 제가 붓으로 엉망진창 칠한 KF-21 패널이었습니다. 좋아.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지. 첫 번째 테스트는 RCS 챔버였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정밀한 레이더 반사 면적 측정실. 저희는 2개의 패널을 챔버 안에 설치했습니다. 먼저 헤이븐 패널, X밴드, 조사 시작. 관제실의 모니터에 익숙한 수치가 떴습니다. 0.001제곱미터, 쇠구슬 하나 크기. F-35의 완벽한 스텔스 성능이었습니다. 좋군. 역시 헤이븐은 완벽해. 데이비드가 만족스러운 듯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H테크 패널 동일 조건 조사.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레이더가 조사되고 모니터에 수치가 떴습니다. 0.000001. 관제실의 오퍼레이터가 자신의 눈을 비볐습니다. 수치 오류인가? 잠깐 재측정하겠습니다. 다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0.000001. 이게 무슨? 데이비드, 제가 물었습니다. 0.001과 0.00001의 차이가 얼마나 되는 거지? 100배.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L밴드로 바꿔. 제가 명령했습니다. 헤이븐 패널은 L밴드에서 0.1제곱미터로 튀어 올랐습니다. 조기 경보 레이더에 취약한 헤이븐의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H테크 패널 L밴드 수치는 0.0000이었습니다. 관제실은 죽음 같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엔지니어들은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S밴드, K밴드, 모든 주파수 대역으로 전부 조사해. 데이비드가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장비가 고장 났다고. 하지만 장비는 고장 나지 않았습니다. H테크의 G-코트7은 제가 부드로 대충 칠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모든 레이더 주파수 대역에서 헤이븐보다 최소 100배에서 최대 300배 뛰어난 스텔스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물리학을 무시하는 수치입니다. 데이비드가 주저앉듯 중얼거렸습니다. 300%가 뛰어나다고. 저는 계산 결과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F-35보다 300% 뛰어난 스텔스 성능. 이것은 저희가 투명 망토라고 불렀던 F-35를 그저 반짝이는 갑옷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악할 만한 결과였습니다. 다음 테스트. 저는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습니다. 환경 테스트. 괌의 지옥을 재현해봐. 두 번째 테스트는 지옥의 방이라 불리는 환경 챔버였습니다. 저희는 두 패널을 챔버에 넣고 섭씨 40도, 습도 95%, 그리고 농축된 염수 스프레이를 24시간 동안 퍼부었습니다. F-35가 괌에서 몇 주에 걸쳐 겪은 일을 24시간으로 압축한 것입니다. 24시간 뒤 챔버의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헤이븐 패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괌에서 온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도료는 부풀어 오르고 갈라지고 흉측하게 벗겨져 티타늄 합금의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24시간 만에 완벽한 스텔스 패널은 고철 덩어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H테크의 패널이 나왔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염수방울이 둥글게 맺혀 있다가 패널을 기울이자 또르르 굴러떨어졌습니다. 마치 방금 공장에서 나온 새 것처럼 매끈하고 완벽한 검은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드로 칠한 거친 자국까지 그대로였습니다. RCS 챔버로 다시 가져가. 저희는 H테크 패널을 다시 RCS 챔버에 넣었습니다. 수치는 0.000001. 24시간의 지옥 같은 환경 테스트를 거치고도 성능 저하가 단 0.00001%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적이야. 젊은 엔지니어 한 명이 중얼거리며 성우를 그었습니다. 아니, 제가 말했습니다. 아직 기적은 시작되지도 않았어. 저는 마지막 테스트를 위해 경납고 한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자가치유 테스트를 시작한다. 저는 경납고 벽에 걸린 M9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카터 씨,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데이비드가 경악했습니다. 보고서에 9mm 탄환에도 복원된다고 적혀 있었거든. 저는 H테크 패널을 사격장 거치대에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10m 거리에서 패널의 정중앙을 조준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저 패널은 수백만 달러짜리라고. 아니, 수십억 달러. 100억 달러짜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만한 가치는 있겠지.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시끄러운 총성과 함께 9mm 탄환이 패널 중앙에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패널에는 선명한 총탄 자국이 생겼습니다. 코팅은 충격으로 인해 방사형으로 갈라지고 일부는 파편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완벽했던 스텔스 성능은 이제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데이비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거 보십시오. 총알을 이기는 페인트는 없습니다. 결국 조용히 해. 저는 패널에 설치된 초고배율 현미경 카메라의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모두 저것 좀 봐. 모니터 화면 속 총탄이 뚫고 지나간 파괴의 현장. 그곳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갈라진 코팅의 틈새에서 검은색 액체, 아니, 무언가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핀 나노 입자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찢어진 중합체 매트릭스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서로를 향해 손을 뻗듯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상처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데이비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듯 모니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총알이 뚫은 금속의 구멍은 그대로였지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던 스텔스 코팅은 저희의 눈앞에서 스스로 복원되고 있었습니다. 찢어진 피부가 새 살로 아물듯이 10분이 지나자 총탄의 충격으로 발생했던 모든 균열이 사라졌습니다. 10분 전까지만 해도 처참했던 패널의 표면은 중앙의 금속 구멍을 제외하고는 다시 매끈한 검은색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RCS 챔버로 당장. 저희는 숨을 죽인 채 총 맞은 패널을 다시 챔버에 넣었습니다. 결과가 모니터에 떴습니다. 0.00001로 총알을 맞고도 스텔스 성능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99% 이상 유지되었습니다. 그 순간 경납고 18번의 모든 시간이 멈췄습니다. 데이비드 박사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으며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권총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권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로 돌아와 이성 전화를 들었습니다. 한 통은 로키드 마틴의 회장, 제임스 맥클레인에게 제임스, 당장 워싱턴으로 오시오. 당신의 헤이브는 이제 쓰레기가 됐소. 그리고 또 한 통은 백악관 비서실장에게 대통령님께 보고드리게 100억 달러짜리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아니 그 이상의 것을 찾았다고. 네바다의 그룸 레이크 경납고 18번은 여전히 총탄의 화약 냄새와 묘한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박사는 10분 전에 총을 맞았지만 지금은 말끔히 치유된 H테크의 패널을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30년간 쌓아올린 자신의 세계가 부드로 페인트 칠을 하던 한 관료의 손에 3시간 만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를 뒤로하고 경납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건조한 사막의 바람이 땀에 젖은 셔츠를 식혔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2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윌리엄, 해결책을 찾았다고. 그의 목소리는 기대보다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찾았습니다. 실장님. 100억 달러 예산. 필요 없습니다. 뭐라고? 로키드 마틴이 2세대 코팅을 완성했나? 2년이 걸린다더니. 아닙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로키드 마틴이 아닙니다. 더 뛰어난 것을 찾았습니다. F-35보다 300%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가진 코팅제입니다. 300%? 자가치유 기능도 있습니다. 총을 쏴도 10분 안에 스스로 복원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10초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숨을 참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 자네 지금 과로로 헛것을 본 건 아니겠지? 테스트 보고서, 영상 자료 전부 10분 내로 전송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께 이렇게 보고하십시오. 게임 체인저가 나타났다고. 아니,
게임을 새로 만들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알겠네. 10분 뒤 대통령 집무실에서 긴급 안보회의가 소집될 거야. 자네는 당장 워싱턴으로 복구하게. C-17, 내가 대기시켜 놓지. 전화를 끊고 저는 두 번째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회장, 제임스 맥클레인. 미 군산복합체의 제왕이라 불리는 사내였습니다. 제임스, 나 윌리엄 카터요. 오, 윌리엄. 좋은 소식이라도 있어. 유해 놈들을 설득할 방법을 찾았나? 우리 헤이븐2에 대한 추가 예산을. 제임스, 당신의 헤이븐은 이제 끝났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카터. 지금 선을 넘는군. 그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방금 헤이븐보다 300% 강력하고 스스로 치유까지 하는 스텔스 코팅제를 테스트했어. 괌의 환경 테스트도 완벽하게 통과했지. 당신네 물건은 24시간 만에 고철이 됐지만. 거짓말. 에어리어 51, 경납고 18번으로 오시오. 당신의 수석 엔지니어 데이비드 박사가 직접 붓질을 한 F-35 패널과 내가 붓질을 한 새로운 물건을 비교해 보시지. 아, 데이비드 박사는 지금 울고 있으니 직접 와서 위로라도 해줘야 할까요? 당신. 내일 아침 8시 펜타곤 내 사무실에서 봅시다. F-35 프로그램의 미래에 대해 논의해야 할 테니. 물론 그 미래에 록히드 마틴이 포함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차 펜타곤을 상대로 갑행세를 하던 록히드 마틴에게, 그리고 제 상사 마크 장군의 목을 날려버린 그들에게 날리는 저만의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가 얼마나 무서운 괴물을 깨우게 될지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워싱턴 DC로 돌아오는 C-17 수송기 안에서 저는 대의 존 스티븐스에게 받은 H테크의 상세 파일을 읽고 있었습니다. H테크. 한국 경기도의 작은 산업단지의 위치. 직원수 48명. 대표이사 박진우 박사. 서울대 화학공학 박사. 전 국방과학연구소 ADD 수석 연구원. 이력은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특이사항이 눈에 띄었습니다. 박진우 박사, 10년 전 ADD에서 그래핀 기반 차폐 기술 연구 중 돌연사임. 사유, 연구의 상업화 및 민간 적용 반대. 이후 정부 지원금 일체 거부. 개인 자금 및 소수 엔지니어들과 H테크 설립. 완벽한 국산 기술에 대한 병적인 집착. 병적인 집착. 첩보에 따르면 박 박사의 부친은 한국전쟁 당시 F-86 세이버 전투기 조종사였으며 미군의 보급 지연으로 격추당한 트라우마가 있음. 우리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신념을 아들에게 주입.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 기술은 돈을 보고 만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신념, 혹은 원한에 가까운 집착의 산물이었습니다. 어떻게 획득했나, 존, 제가 위성 전화로 물었습니다. 예상대로 거칠었네, 윌리엄. H테크는 이 물건을 카이에 납품 중이었네. KF-21 시제기용으로. 우리가 그 중간에서 운송 트럭 한 대를 통째로 유실시켰지. 한국 당국은 지금쯤 단순 강도 사건이나 배송 사고로 알고 있을 걸세. 젠장. 우리가 동맹국의 최신 기술을 훔친 거로군. 100억 달러짜리 재앙을 막기 위해서였네. 그리고 우린 훔친 게 아니야. 긴급 획득한 거지. 어쨌든 그들은 우리가 이걸 가졌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걸세. 그게 우리의 유일한 협상 카드야. 워싱턴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오벌 오피스로 직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로한 록히드 마틴 회장 제임스 맥클레인과 국방장관을 옆에 앉혀두고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테스트 영상은 이미 대형 화면에 반복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부드로 칠한 패널이 쇠구슬보다 작은 RCS를 기록하고 총알 구멍이 스스로 메워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빌,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네, 각하. 제가 직접 테스트했습니다. 맙서사. 이건 신의 물건이야. 300% 자가치유.
100억 달러는 필요 없다고. 그렇습니다. 카카. 제임스. 트럼프 대통령이 맥클레인 회장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30년간 수천억 달러를 처먹고도 비만 맞으면 벗겨지는 쓰레기를 만들었어. 근데 이 한국의 H 머시기는 부두로 칠해도 300배가 낫다고. 이게 무슨 개같은 경우야. 제임스 맥클레인의 얼굴은 불그락보라색이었습니다. 그는 군산복합체의 제왕이었지만 지금은 분노한 교장 선생님 앞에 불량 학생 꼴이었습니다. 카카. 그건 검증되지 않은 기술입니다. 맥클레인이 소리쳤습니다. 저건 사기입니다. 실험실에서나 가능한 눈속임이라고요. F-35는 수만 피트 상공에서 마하의 속도로 비행합니다. 저런 조잡한 페인트가. 조잡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당신의 헤이브는 환경 테스트 24시간 만에 껍질이 벗겨졌소. 제임스. H-테크의 물건은 흠집 하나 없었지. 어느 쪽이 조잡한가? 저건. 게다가 비용. 이 H-테크 물건, 우리가 훔쳐. 아니, 획득한 5갤런의 장부 가격이 얼만 줄 아십니까? 카카. 저는 DIA의 보고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갤런당 5,000달러입니다. 뭐? 5,000달러. 트럼프 대통령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F-35의 헤이븐 코팅은 갤런당 10만 달러가 넘었습니다. 무려 20배의 가격 차이. 갤런당 5,000달러짜리가 10만 달러짜리보다 300배가 좋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나를 30년간 속여먹은 거야. 당장 F-35의 모든 코팅을 이걸로 바꿔. 전 기체. 당장. 카카, 그건 안 됩니다. 이번에는 국방장관이 나섰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장관. 카카, F-35는 미합 중국의 가장 민감한 전략 자산입니다. 그 심장부에 동맹국이라곤 하지만 검증되지 않은 한국에, 그것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맥클레인 회장이 즉시 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카카. 저 코팅제 안에 무슨 백도어가 심어져 있을 줄 압니까? 중국이 배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빌미로 우리를 협박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 함대 전체가 한국의 작은 페인트 가게 주인 손에 노란하게 될 수도 있다고요. 오벌 오피스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맥클레인의 말은 비록 억지일지언정 국가안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건가? 트럼프 대통령이 소리쳤습니다. 100억 달러 예산은 의회에서 막혔어. 태평양의 F-35는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고. 그렇다고 로키드 마틴의 쓰레기를 계속 쓸 수는 없잖나. 해결책은 헤이븐2입니다. 맥클레인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2년, 아니 1년 안에 개발을 완료하겠습니다. 의회에 긴급 예산을 요청해서라도. 닥쳐, 제임스. 제가 소리쳤습니다. 1년. 1년 뒤면 태평양은 중국의 앞바다가 되어 있을 거예요. 100억 달러는 이미 거부당했어. 그럼 저 기술을 확보하면 되지 않습니까? 맥클레인이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구매가 아니라 확보 말입니다. 카터 씨.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인수 혹은 강탈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H-테크라는 그 회사를 로키드 마틴이 인수하겠습니다. 맥클레인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 기술을 흡수해서 헤이븐3로 만들겠습니다. 미국의 기술로 미국의 통제하에 두는 겁니다. F-35의 보안은 그렇게 지켜져야 합니다. 인수? 트럼프 대통령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리엄, 가능한가? 저는 DIA의 보고서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완벽한 국산 기술에 대한 병적인 집착. 정부 지원금 일체 거부. 부친의 트라우마. 불가능합니다. 카카. 그 회사의 대표,
박진우 박사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미국의 군산 목합체를, 저희 같은 사람들을 혐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혐오. 감히 누가 누굴 혐오해. 우리가 F-35를 팔아주고 주한미군을 주둔시켜서 지켜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했습니다. 그는 기술을 훔치고 종속시키려는 자들을 혐오하는 겁니다. 카카. 제가 맥클레인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만약 로키드 마틴이 그에게 접근한다면 그는 기술을 파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럴 사람입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빌. 트럼프 대통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림의 떡이란 말인가. 신의 물건을 눈앞에 두고도 손가락만 빨고 있으라고. 회의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100억 달러의 결합 문제는 이제 1조 7천억 달러 F-35 프로그램의 주도권 문제로 변질되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 굴러온 돌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깨는 것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사무실 앞에는 제임스 맥클레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차가운 비즈니스맨의 그것이었습니다. 일리엄, 그가 제 사무실로 따라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원하는 게 뭔가? 무슨 말이오? 자네. 펜타곤의 일개 분석관으로 만족하나? 마크 장군처럼 은퇴당하고 싶진 않을 텐데.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 자리, 혹은 국방부 차관보 자리. 어떤가? 그가 저를 매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H-테크건을 덮어주게.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까짓 중소기업 기술, 자네 보고서 한 줄이면 부적격 판정 내릴 수 있잖아. 장기 신뢰성 미검증, 대량 생산 능력 부재 같은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서 말이야. 그리고 우리는 헤이븐 2로 가는 거지.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야.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글을 올려다봤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 뭐? 당신은 이 기술이 헤이븐을 대체할 페인트 정도로 보이지. 천만에, 이건 F-35를 구시대의 유물로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이야. 무슨 헛소리를. 생각해봐. 저 코팅제를 B2 폭격기에 바르면 어떻게 될까? F-22 랩터는, 아니, 우리의 신형 6세대 전투기 NGAD 프로그램은, 저 코팅제는 당신의 헤이븐보다 100배가 싸. 부드로 칠해도 돼. 자가 치유까지 한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술이야. 그런데 당신은 고작 부사장 자리로 이걸 덮으려 해. 자네, 설마. 맥클레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괌 기지의 F-35 파일럿들을 생각하네. 제임스. 껍질이 벗겨진 전투기를 타고 중국 레이더망으로 날아가야 하는 내 동료들을 생각한다고. 그런데 당신은 국가 안보를 핑계로 그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어. 고작 로키드 마틴의 주가를 지키기 위해서. 일리엄, 자네는 지금 군산복 합체 전체를 적으로 돌리고 있는 거요. 그럼 전쟁이라도 해야지.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사무실에서 나가시오, 제임스.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맥클레인은 수십 년 만에 처음 당해보는 굴욕이라는 듯 치를 떨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가 나가자마자 DI의 존 스티븐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존, H-테크의 박진우 박사. 그를 만날 방법을 찾아.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야. 일리엄 카터 개인으로서 만날 방법이 필요해. 자네, 트럼프 대통령 명령 없이 움직이려는 건가? 로키드 마틴이 자네를 가만두지 않을 걸세. 트럼프 대통령은 로키드 마틴과 국방장관에게 포위되어 있어. 그들은 인수와 안보 위협이라는 프레임으로 이 기술을 묻어버리려 할 거야. 2년, 아니 1년만 끌면 성공하겠지. 헤이븐 2가 나올 때까지. 그럼 자네가 직접 서울로 가겠다고? 그래. 맥클레인이 그를 만나기 전에, 그가 이 기술을 파괴해버리기 전에 내가 직접 가야 해. 자살행위야, 일리엄. 펜타곤 관료가 비밀리에 한국의 방산 기술자를 만난다. 발각되면 국제 스캔들이야. 자네는 산업 스파이로
100억 달러짜리 재앙을 막았더니 1조 7천억 달러짜리 음모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존, 딱 한 가지만 도와줘. 내가 박진우 박사와 단둘이 만날 수 있게 해줘.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하지. 수화기 너머로 존의 긴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에 KSF라는 민간 행사가 있네. 2주 뒤 박진우 박사가 매년 그 행사에 참석한다는 첩보가 있어. 기조연설자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참관만 하다 간다더군. 그거면 돼. 일리엄. 자네는 지금 미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걸지도 몰라. 걱정 말게, 존. 저는 창밖의 워싱턴 기념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조국의 파일럿들을 지키러 가는 거니까. 저는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제 개인 카드로 결제했습니다. 휴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2주 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태평양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 제국에 맞서 한국의 어느 고집센 천재 공학자를 설득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서울의 공기는 10월 초임에도 불구하고 묘한 긴장감으로 뜨거웠습니다. 2주간의 휴가. 펜타곤의 제 책상 위에는 플로리다 휴양지 팸플릿이 보란듯이 놓여있을 터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 들린 것은 골프채가 아닌 뒤에의 존 스티븐스가 비상용으로 챙겨준 위성전화기와 KSF의 평범한 참관객용 명찰이었습니다.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워싱턴을 떠난 순간부터 저는 펜타곤의 선임 분석관 일리엄 카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암살자들의 표적이 된 일개 개인에 불과했습니다. 제임스 맥클레인이 록히드 마틴이라는 거대 군산복 합체가 저를 가만둘 리 없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가는 내내 수십 개의 눈이 저를 쫓는 듯한 편집증에 시달렸습니다. 저 검은색 세단은 저를 미행하는 DI의 내부 감시조일까? 아니면 맥클레인이 고용한 민간 용역일까? 존의 마지막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리엄, 자네가 산업 스파이로 체포되어도 펜타곤은 자네의 존재를 부인할 걸세. 자네는 공식적으로 플로리다에서 낚시 중이니까. 서울의 한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포럼은 내일 아침 코엑스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방 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점검하고 도청장치가 있을 법한 곳을 훑어봤습니다. 편집증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기본 절차였습니다. 1조 7천억 달러짜리 사업의 명운을 건 싸움에서 제 목숨값은 9mm 탄환 한 발보다 저렴할 터였습니다. 저는 H테크의 박진우 박사에 대한 파일을 다시 한번 정독했습니다. 완벽한 국산 기술에 대한 병적인 집착, 부친의 트라우마, 미국 군산복 합체에 대한 불신. 제가 그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당신의 기술을 훔쳤어. 테스트해보니 끝내주더군. 그러니 100억 달러짜리 재앙을 막기 위해 F-35에 좀 바릅시다. 물론 당신을 뼛속까지 혐오하는 록히드 마틴이 모든 공급망을 통제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려고 태평양을 건너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른 접근법을 택해야 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의 오만함과 F-35의 결함을 폭로하는 것, 그리고 파일럿들의 생명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내세우는 것. 박진우 박사의 아버지가 F-86 조종사였다면 그는 조종사의 무게를 알 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코엑스 포럼 현장. 양복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군사 전문가, 학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 같은 뻔한 주제의 기조연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청중 속에 섞여 앉아 DI가 보내준 사진 속 인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발견했습니다. 박진우 박사. 그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평범하다 못해 약간은 지쳐 보이는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비싼 양복 대신 낡은 트위드 재킷을 걸친 그는 수백억 달러 규모의 K방산 무기 수출에 열을 올리는 다른 방산업체 대표들과는 이질적인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기조연설에는 전혀 관심 없다는 듯 두꺼운 기술 서적을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 브레이크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로비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해 커피를 따르는 순간 저는 접근했습니다. 박진우 박사님.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날카롭지만 경계심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윌리엄 카터라고 합니다. 미 국방부에서 왔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저는 모르는 분이군요. 실례. 잠깐만요, 박사님. 제가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지 코트 7. 박진우 박사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책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지 코트 7. 그리고 오 갤런. 혹시 최근에 배송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창백함은 붉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당신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내 연구실에 침투한 것도 모자라서 내 기술을 훔쳐가. 역시 당신들은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 강도 때로군. 오해십니다, 박사님. 저희는 오해, 획득이라고 부르겠지. 그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F-86을 몰았소. 미군이 제공한 동맹의 상징이었지.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부품 공급이 끊겼소. 전략적 고려라는 이유였지. 아버지는 제대로 된 부품 하나 없이 뜨다가 격추당했소. 미국은 동맹을 돕는 게 아니야. 오직 종속시킬 뿐이지. 나는 평생을 바쳐 그 종속의 고리를 끊기 위해 이 기술을 만들었소.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지 코트 7은 절대로 로키드 마틴 같은 당신들의 탐욕스러운 괴물 손에 넘어가지 않아. 그는 격분한 채 돌아서서 포럼장을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의 등 뒤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그가 멈칫했습니다. 박사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탐욕스러운 괴물입니다. 박진우 박사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분노로 불탔지만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제임스 맥클레인. 로키드 마틴 회장은 당신의 기술을 인수하라고, 아니, 강탈하라고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이 F-35의 해입은 코팅보다 300% 뛰어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는 국가 안보를 핑계로 H-테크를 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신의 기술을 해입은 3로 포장해서 자신들의 공로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그 괴물의 하수인인 당신이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저는 하수인이 아닙니다. 저는 제 펜타곤 명찰을 떼어냈습니다. 저는 100억 달러짜리 재앙을 막으려다 1조 7천억 달러짜리 음모와 맞닥뜨린 일개 분석관일 뿐입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박사님. F-35의 해입은 코팅은 괌과 오키나와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껍질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태평양의 미군 조종사들은 스텔스 성능도 없는 고철 덩어리를 타고 초계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님이 겪었던 그 보급 지연보다 더 끔찍한 기만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이 사실을 알고도 10조 원의 예산을 의회에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습니다. 그들은 파일럿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주가를 더 걱정하는 자들입니다. 박사님, 지 코트 7은 기적이었습니다. 저희가 획득한 샘플에 제가 직접 권총을 쐈습니다. 뭐라고? 9mm 탄환이 뚫은 자리가 10분 만에 스스로 복원되었습니다. 저희는 유령이라도 본 줄 알았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단순한 스텔스 코팅제를 만든 게 아닙니다. 당신은 조종사들을 지킬 수 있는 물건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 훔친 사실을 사과하는 대신 그 기술의 위대함을 먼저 인정했습니다. 저는 로키드 마틴을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저는 제 동료들, 지금 이 순간에도 괌에서 껍질 벗겨진 F-35를 정비하며 절망하고 있을 그 파일럿들을 위해 온 겁니다. 박사님,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박진우 박사의 눈동자가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분노는 사라지고 깊은 고뇌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는 조종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하늘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쾅! 포럼장의 메인 홀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진우 박사님, 여기 계셨군요. 저와 박진우 박사의 시선이 동시에 그곳을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제임스 맥클레인, 록히드 마틴의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는 땀을 뻘뻘 흘리는 한국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과 카이, 그리고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들까지 한국 방위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몰려나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맥클레인이 여기까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가 휴가를 떠난 것을 맥클레인이 눈치챘을 것입니다. 제가 박진우 박사와 비공식 접촉을 시도할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는 제가 펜타곤을 등에 업고 록히드 마틴을 배제한 채 H테크와 직거래를 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저보다 더 빨리, 더 높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펜타곤의 일개 분석관이 아니라 한국 정부 전체를 상대로 공식 방문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입니다. 윌리엄 카터, 맥클레인이 저를 발견하고는 뱀처럼 차가운 눈으로 쏘아봤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이지? 휴가 중 아니었나? 그의 목소리는 저를 산업 스파이로 매장시키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한국 측 관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미 국방부 관료가 휴가 중에 한국의 민간 방산 포럼에서 핵심 기술자를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다. 저는 완벽한 함정에 빠졌습니다. 회장님, 한국 국방부 장관이 맥클레인을 제지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박진우 박사님, 그리고 H테크의 기술에 대해 록히드 마틴의 공식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맥클레인에게 향했습니다. 포럼의 모든 카메라와 기자들이 이 예상치 못한 만남을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맥클레인, 미 군산복합체의 제왕.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펜타곤과 의회를 주무르던 자신의 오만함이 이 작은 나라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 기술자 앞에서 산산조각 났음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가 덮으려 했던 100억 달러의 재앙은 이제 전 세계가 지켜보는 1조 7천억 달러짜리 굴욕이 될 위기였습니다.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F-35 프로그램 전체를 포기하든가 아니면 맥클레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친, 그리고 패배한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진우 박사를 지나쳐 한국 국방부 장관과 안보실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였습니다. 미국의, 아니, 전 세계 방위산업의 정점에 선 남자가 한국의 관료들 앞에서 폴더처럼 허리를 접었습니다. 포럼장의 모든 숨소리가 멎었습니다. 수십 대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장관님. 맥클레인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희 록히드 마틴은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F-35의 결함을 숨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의 헤이븐 코팅은 태평양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저희의 실책으로 인해 미합 중국과 동맹국의 하늘을 지키는 조종사들이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박진우 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H테크의 박진우 박사님, 당신의 기술은 저희가 30년간 이룬 것을 3년 만에 뛰어넘었습니다. 저희는 경의를 표합니다. 이것은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맥클레인은 다시 한국 관료들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희는 H테크의 기술을 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한마디에 포럼장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인수가 아니라고. 저희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맥클레인의 눈에 이슬이 맺힌 것 같다고 느꼈다면 제 착각이었을까. 다만 간청드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발 저희 F-35에 H테크의 G-코트7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락만이라도 해주십시오. 기술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대한 코팅제를
돈을 내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허락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굴복. 완벽한 굴복이었습니다. 그들은 F-35의 핵심 기술을 인수하려던 침략자에서 그 기술이 없으면 전투기조차 띄울 수 없는 구매자로 전락했습니다. 그것도 허락을 구해야 하는.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맥클레인을 바라보다가 박진우 박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제 공은 H테크라는 중소기업 대표에게, 아니 K방산 그 자체에게 넘어갔습니다. 박진우 박사는 굳은 표정으로 저에게, 그리고 맥클레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떨어진 책을 주워 먼지를 털었습니다. 내 기술은.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파일럿을 지키기 위해 만들었소. 그 파일럿이 미군이든 한국군이든 하늘을 나는 사람들의 목숨에 국경은 없으니까. 그는 맥클레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공급하겠습니다. 다만 G-코트7은 H테크의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기술로 공급될 것입니다. 록히드 마틴의 헤이븐 3 따위로 포장될 일은 없을 겁니다. 당연합니다. 맥클레인이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박진우 박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카터 씨, 당신은 나에게 사과부터 해야 할 것 같군. 훔쳐간 5갤런에 대해서.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박사님. 제 주머니 속 위성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백악관 비서실장이었습니다. 일리엄, 자네 지금 서울이라며. 신문 일면에 록히드 마틴 회장이 한국인에게 절하는 사진이 떴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저는 포럼장을 빠져나오며 대답했습니다. 100억 달러짜리 재앙이 끝났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저는 맥클레인이 한국 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계약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1조 7천억 달러짜리 F-35 프로그램은 방금 한국의 작은 페인트 가게의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전하십시오. 태평양 억지 구상은 이제 H테크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10조 원의 손실 위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펜타곤에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한 재앙을 한국의 한 고집센 공학자가 개발한 자가치유 코팅제가 해결했습니다. 괌과 오키나와의 F-35들은 전면 제도장에 들어갔고 그 비용은 록히드 마틴이 H테크에 지불하는 긴급 기술 사용료로 충당되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으로 복구했습니다. 제 책상에는 마크 장군의 빈자리를 대신한 태평양 전략 자산 운용 담당 국장 대리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H테크의 박진우 박사가 보낸 작은 선물 상자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검은색으로 코팅된 F-86 세이버 전투기 모형이 들어 있었습니다. G-코트7으로 칠해진. 어떻게 보셨나요? 1조 7천억 달러,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무기라는 F-35의 오만함이 괌의 습기 앞에서 처참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100억 달러의 재앙 앞에서 펜타곤이 절망하고 록히드 마틴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진실을 덮으려 할 때 그들을 구원한 것은 결국 한국의 한 작은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우리 기술이 없으면 언제든 버려질 수 있다는 한 조종사의 신념이 낳은 G-코트7. 9mm 총탄을 맞고도 스스로 치유하는 이 경이로운 기술 앞에서 세계 1위 군산복 합체의 제왕은 서울 한복판에서 90도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이제 F-35의 투명 망토는, 아니, 미국의 태평양 패권은 한국의 그 작은 페인트 가게의 손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국의 100억 달러 재앙을 막아낸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술력이 자랑스럽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K방산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